자, 일발장정과 이제 동시효과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 더 오셨고요. DB금융투자 화성향남지점 윤선호 PB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타이틀이 나가겠습니다만 내용만 보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침체와 긴축의 더블 컴보. 햄버거도 아니고 더블 컴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중립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아침까지는 제가 인버스 ETF를 써놨거든요. 어제 인버스 ETF 했죠. 내용 보면은 다 익히는 알고 계실 겁니다. 유로 달러가 이제 패러티, 1유로에 1달러. 여기에 의미하는 바가 유럽연합의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과정이라면, 이게 반영한 결과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시간을 두고, 앞서 이동구 팀장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시차를 두고 분명히 뒤에는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 현상을 두고 신용평가 기관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우리 2013년도에 유로존 재정위기를 기억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피그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요건 시차를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이제 CPI 얘기죠. 앞서 이제 막 루머까지 얘기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FOMC에 이제 CPI 9% 나오고 100bp 인상한다 이 설이 돌면은 시장 충격을 한번 줄 수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흘러갈 것 같아요. 저 정도 극단의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그렇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데 10시에 있습니다. 과연 빅스텝을 밟을 것인가? 어제 이제 채권 시장에서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는 건 뭐냐면 국고채 금리하고 크레딧물,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크레딧물은 이제 여신 전문 금융사 채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카드사, 그리고 제2금융권 이런 데입니다. 카드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그 카드를 여러분 긁으시면은 미리 카드사가 그걸 대금을 대납해주고 자본을 조달해서 나중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카드 사용자한테 돈을 받는 요 구조가 돼 있는데, 이 자본 조달할 때 조달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물과 국고채의 격차가 확 벌어지면은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됩니다. 이게 이제 금리를 50bp 올리게 되면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자금 시장이 경색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장중에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극단적으로 저렇게 막 얘기들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한 달락을 좀 넘어갈 것 같다. 요를 다시 정리하자면은 중립입니다. 인버스 ETF를 할까 하다가 내용만 놓고 보면은 사실 주식을 사면 안 돼요. 고강도 긴축은 반드시 경기 침체를 동반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주식의 펀더멘탈 접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탐욕과 공포는 매번 반복됩니다. 자, 이 공포하고 탐욕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뒤집으면은 공포를 딱 뒤집잖아요. 그럼 이제 지나간 거 아니야? 좀 반등하지 않을까? 네, 이런 심리가 내일은 좀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오늘 좀 준비해야 돼서 일단은 중립인데 내일은 조금 뒤집을 것 같은 생각도 저도 참 하루아침이 달라지죠, 맨날. 매일매일 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서 우리 윤선호 PB의 생각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지금 유로화랑 이제 달러랑 패리티가 된 게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에너지 문제, 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열흘간 잠궜잖아요. 예, 이제 어제부터 이제 잠궈서 이제 열흘을 보자 이거죠. 그 문제 때문인데 이제 거기서 러시아가 더 추가적으로 잠글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선은 유럽 쪽에서는 지금 석탄을 조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탄 가지고는 안 되죠. 나무 배 가지고 나무 떼고 막 이건 말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10일 정도 그냥 관리 점검 차원에서 잠그는 거기 때문에 개굴하죠. 그 뒤로는 안 잠글 거다. 누가 라고 믿어? 안 믿잖아. 우선은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조금 반등이 나와주려면은 우선 조금은 좀 믿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흘 후로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또 7월에도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선 오늘 이제 CPI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백악관에서 얘기했듯이 9%대 높게 나올 건데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도 이제 7월, 이제 어제도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6월 중순부터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6월에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7월에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8월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조용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이제 미국에 맞춰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상황에 맞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다시 유로화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버스 ETF 네. 이게 과연 해지 수단인지 투자 수단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지금은 인버스 레버리지 둘 다 죽는 시간을 예. 까먹어가면은 둘 다 그 시간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사실 네. 지수 자체만 보면은 지금 뭐 바닥을 찍고 정고점을 거의 비슷하게 다가왔지만 안 깨고 반등이 나오는 중이어서 저는 인버스보다는 차라리 해지 수단을 가시려면은 현금이 낫긴 한데 이제 또 현금을 들고 있으시면은 이제 또 손이 근질근질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좀 갖고 왔는데 이제 경기 방어주나 이제 이거를 조금 인플레이션 앞서 같은 이동근 것을 팀장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KT나 제약. 저는 KT랑 CJ제일제당 통신. 지금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온 게 공급단에서 인플레이션이 문제였었는데 지금 수요까지 죽으면서 이제 같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공급을 조금 통제를 하면서 네. 평가 전이를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CJ제일제당이나 KT 쪽일 것 같아서 그리고 최근에 시장 빠질 때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잘 버텨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다가 시장이 좀 반등 나올 것 같다 할 때는 좀 이제 팔고 다른 걸로 옮겨가는 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인버스인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네. 지수가 내릴 것 같아서 투자를 했는데 지수가 반등 나오면은 이건 단기 반등이고 또 내릴 거다 이런 생각에 이제 이걸 팔고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CJ제일제당이나 KT 같은 경우는 뭐 지수가 내려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서 또 이제 지수가 오를 때 어느 정도 속보 상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팔고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CJ제일제당이나 KT 쪽으로 아니시면은 제일 좋은 건 솔직히 현금 들고 있는 거긴 네. 한데 현금 들고 계시기 힘드신 현실적으로 분들은 어려우니까. CJ제일제당이나 KT 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아까 이제 지니뮤직이라고 예. 하는 거를 김현 매니저가 작은 기업이지만 KT 연관성을 했고 또 이제 콘텐츠 KT도 쪽으로도 무겁긴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참 속 터지는 주식이죠. 이 공기업 성격이 강하면은 그런데 뭔가 그래도 좀 할 것 같은 AI라든지 뭐 6G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어차피 통신 인프라는 예. 큰 태도이기 때문에 CJ제일제당도 최근에 보면 조금 고물 가격이 급락하고 떨어지는데도 반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격의 이익성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미 가격은 좀 올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원재료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 그대로 이익을 또 그대로 고스란히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종목들 뭐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약주도 비슷한 성격이고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몸을 피하고 있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섹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사실 오늘 일반적으로는 종목 없습니다. 중립이라고 했던 건 얘기는 선택의 고민을 또 하고 있다. 이 얘기로 가름하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끝. 그다음에 이제 이제 동시효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도 보면은 경계성 매물은 있는데 오늘 화가는 이제 빅스텝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 25bp 해도 문제고 50bp 해도 문제고 왜냐하면은 25bp만 해버리면은 어제 채권 시장에서는 50bp 프라이싱이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걸 또 다 꺾어야 돼. 그럼 채권 시장 또 뒤집어지고 난리 나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권 플레이어들이. 이동훈 팀장이.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지금 이제는 50bp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이번에 이제 CPI 오늘 CPI 발표되고 결국 연준도 미국의 7월에 CPI, 뭐 저는 100bp까지는 아니더라도 7월에 75bp 인상은 기정사실화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스텝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빅 스텝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이후에 결국 이제 조금 8월에는 FOMC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좀 보겠죠.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뭐 금리의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지표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은 뭐 50bp 인상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그거를 이제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오늘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앞에서 약간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지금 저는 유로화의 약세가 지금 이제 패러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달러화만의 강세가 워낙 장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 미국 경기가 어떤 글로벌 동반 경기 하강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지금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 요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요인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뭐 이런 그 러시아가 석유를 끊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또 재현될 수도 있고 반복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유로화의 약세는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이런 강달러의 어떤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정점이 좀 확인이 되고 확실하게 그리고 연준이 이제 좀 금리에 대해서 좀 이제 방향성을 바꾸고 그러니까 결국은 7월에 75bp 올리고 나서 얘가 좀 상황을 볼 거란 얘기가 네. 그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연준도 경기 침체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과거부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연준은 경기 침체를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지만이 지금 어떤 달러의 기조적인 강세가 조금은 꺾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오늘 뭐 한국은행의 금토일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예상대로 네. 저는 뭐 50bp가 뭐 이제는 거의 좀 유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0.5%포인트 50bp 빅스텝 표현들은 다양합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처음. 네, 처음이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부담이죠. 역사 레코드에 딱 본인의 이름이 찍힐 텐데 뭐 그 본인이 원해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애매합니다. 하여튼 좀 애매하고 윤선원 PB는 금리 얘기보다 어제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또 코로나 진단 키트? 예, 이거 뭘 쏠리면 그쪽으로 쭉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주도하는 sek터가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갈 데 최근에 없으니까. 거래량 터졌던 곳 중에서 이제 빠졌다가 다시 또 나오면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던 애들이 가는 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더블링 돼서 20만, 다음 달에 20만 된다 했는데 이제 작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여름 때 이제 5만 정도였다가 60만까지 한 달 뒤에 올라갔었는데 이번 이제 오미크론의 다음으로 BA5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전파율은 높은데 이제 치명률이나 사망률은 되게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갈 때 오히려 갖고 계시거나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부분에 좀 추매를 하셔서 네.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정점을 찍기 전에 파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미 20만이 갔을 때 20만 다음에 40만 과연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 반등 나올 때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남의 다리 긁는 순간 저희 이 출발 오늘의 증시 코너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기업을 얘기하는 코너들이 이제 뒤쪽 개장 후에 조금 리얼리티하게 막 다이나믹한 대응이 있어요. 실시간 대응으로 이제 거기에 뭐 도전 369 코너 이런 데도 있는데 어제 이제 개별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자꾸 들여다보면 고민만 많아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크로 보는 사람들은 환율 뭐 고민 안 하죠. 1대1 뭐 1유로 1달러 뭐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고민할 때 이제 저희 뭐 그 개별 기업들 막 얘기하거든요. 어제 지니너스 뭐 이런 지니너스. 기업들 오늘 무상증자 권리하기 위해 또 다시 호가는 상한가인 것 같고 코프라라는 기업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 작은 것들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오늘 지니너스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 들어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원준도 권리락 효과로 시가는 상한가로 상한가 시작했으나 갔다가 쭉 밀렸고. 쭉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외에는 역시나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이제 그 코로나 대응 발표, 정부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네. 랩지노믹스나 액세스바이오 그리고 오상자이엘 등 이제 어제 강세에 이어서 진단키트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네. 갖고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를 한번 보게 되시면은 무상증자 테마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 그 외에는 이제 별다른 거래가 특이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이어서 조금 오늘 아침에는 이제 진단키트 쪽으로 지금 수요가 쏠리는 것 같고 그 외에 보시면은 속보 나왔습니다.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복귀 안 한답니다. 네. 백신 4차 접종은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다.
네, 요 속보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복귀 안 한답니다. 좋은 건가요? 우선은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조금 반등?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뭐 배제를 못하겠네 이렇게 그래요. 그런 이런 이 재료에 말씀은 따라서 헤드라인 타이트에 따라서 시장이 막 춤을 추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속보 때문인지는 몰라도 코스닥 쪽에서 아시아나항공이나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이 한 1에서 3%대. 날리고 있네요. 아, 이게 죄송합니다. 웃어서. 따라다니지를 못하겠어. 따라다니지를. 뭐. 여튼 지금 일단 속보는 저희가 제일 빨리 전해드린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개장은 4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동근 팀장님 또 추가적으로. 뭐 사실 앞에서 말씀해 주시지만은 지금 정확해요. 뭐 지금 시장은 어떤 어떤 그 재료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거기에 쏠림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뭐 두 가지죠.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은 결국 무상증자 이슈, 또 하나는 코로나 이슈. 두 가지가 오늘도 지금 뭐 상승률 상위권에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얽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참 오늘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그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종목들이 이게 뭔가 무상증자의 가능성이라든가 이게 자본금 적은 유통 물량 적은 네. 이런 주식들의 어떤 그 상승세가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역시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좋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항공주들이 지금 오늘 좀 반등의 그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죠. 지금 네. 이 뉴스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밖에 이제 뭐 메가ICS라든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랩지노믹스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아침 상승 코로나 출발이 테마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좀 다뤘던 로봇 관련주라든가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움직임이 좋고, 그 밖에 이제 바이오 쪽에 지금 계속해서 바이오 업종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가장 업종 면에서는 가장 이제 우위에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들 뭐 아이진이라든가 시오메디칼이라든가 이러한 뭐 의료 기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쪽의 종목들의 어떤 상승 어떤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일단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지금 오늘도 보합권 일단 삼성전자 최근 흐름에 보면은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크지가 않죠. 네. 뭐 일단 조금 올라와 준 데서 조금 이제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성장 출발 예상되고 1% 이상 성장 출발 예상되기 때문에 환율과 연계된 커스터디 물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쵸. 원화가 여기에서 5원, 6원 맞았죠. 가량 떨어졌죠. 그쵸. 오늘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원화 절상.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수가 맞아요. 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냥 인덱스를 쫓아가는 펀드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수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일단 예상 체결가도 보면은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강보합. 소폭의 상승 출발, 강보합 정도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게 뭐 큰 종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여러분 이게 좀 개별 종목들이 중요하시겠지만은 시장의 흐름이 오늘은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